미국 하원이 이번 주부터 이른바 중국 때리기 성격의 28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중국 관련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소위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중국 압박 법안들이 일부는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미국 하원이 중국이 제기한 국가 및 경제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28개의 중국 관련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 가운데는 홍콩의 경제무역 대표부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생명공학 관련된 제한 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주부터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대로 미 하원에서 중국 관련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면 당장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으며 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중국 관련 법안들이 미 대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득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강경 일변도의 법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번 주에 심의가 예정된 총 28개의 법안은 중국의 기술,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대응하는 것부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국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하거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신속 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대중국 법안은 특히 공화당이 적극적입니다. 반중국적 법안들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단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 7월 미국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의회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 하는 말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존슨 의장은 홍콩의 경제무역 판사처로도 불리는 경제무역 대표부의 뉴욕 사무소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미 하원은 그동안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여타 정부 수준으로 간주해가지고 별도의 경제무역 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지만 이제 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서 이참에 뉴욕 주재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2019년 홍콩 주민의 중국 본토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으로 반발이 커진 것을 계기로 중국이 아예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인의 권리, 자유, 자치권을 회복하지 못할 수준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홍콩을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뉴욕의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홍콩 민주주의위원회는 중국 홍콩 특별행정부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바이오시큐어법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을 제정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올해 초에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업체인 BGI 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 의약품 유탁 개발 생산 업체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임상시험 수탁기관 우시앱텍 또 BGI의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을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5개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5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돼서 언제든 관련 바이오 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지지를 얻었고 미국 기업이 중국 제조 및 연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건강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또 다른 법안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 연장, 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또 사실상 중국인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인재 채용과 또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중국산 드론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담은 법안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법안은 중국에 악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28개 법안 가운데 중국 억제기에 초점을 맞춘 인도 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해서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태평양 섬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으며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중국이 자국 통화 비중을 높이려는 걸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 지지와 신장 자치구 문제, 또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한 한 법안은 미국이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자치섬인 대만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무력 통일의 꿈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본토 관리의 금융활동에 대한 추가 보고 및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긴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제 및 제재 체제에 대한 기술개혁, 또 국제통화기금에 발행하는 특별금융자산에서 중국 통화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에 반대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국토안보부가 고성과 같은 중국 최고 배터리 생산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 내용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군사 응용 기술과 관련된 우려국가에서 거래하기 전에 재무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화당 주도로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부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는 중국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스파이 조사로 인종적 편견 또 공포 조성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 공식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 하원이 공화당 220명, 민주당 211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대부분 실패한 기소로 이어졌으며 서류상의 오류를 과도하게 색출하고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의혹을 불균형적으로 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이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국 의회에는 약 700건의 중국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2023년 1월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78개 법안만이 통과가 됐고 나머지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중국 관련 법안들의 표결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부터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자들이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5년 1월 현재 회기가 끝나기 전에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연구소의 잭 쿠퍼는 일부 법안이 매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인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특히 11월 선거 이후 하원, 상원, 대통령직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열될 경우에 더욱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퍼는 이어서 공화당이 세 가지 모두에 승리하게 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서 중국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만약 엇갈린 선거 결과가 도출된다면 레임덕 세션 기간 동안에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흐름에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법안들 하나하나가 미중 간의 관계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또 중국의 현재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중국 관련 법들의 통과와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